여러분, 통제 방역,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영업자는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의 빚, 이것은요, 통제 방역 이전부터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 때문에 빚이 폭등했어요. 이게 만약에 말입니다, 통제 방역이 시작된 2020년을 거쳐서 2021년까지 오면 야, 이게 자영업자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영업자들의 빚을 한번 보세요. 2017년만 하더라도 1억 5,873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2019년 말이에요. 1억 7,165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1억 7,165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죠. 단지 2년 만에 말입니다. 2년 만에. 저는 이게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한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연체율도 보세요. 연체율도 0.28에서 0.4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통제 이전에 이미 빚도 늘고 연체도 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통계청에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요, 통계청이 통계를 조작한다, 왜곡한다, 이런 말들이 많지만 추세는 맞을 거 아니에요. 추세는. 추세까지도 조작을 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 통계는 추세만 보자고. 추세만 보더라도 일단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만큼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령별로 가보면요, 여러분, 더 심각한 양상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연령별로도 다 늘었어요. 다 늘었습니다. 29세 이하 청년들도 5,272만 원이나 됩니다. 평균 대출 금액이. 50대도 1억 9,828만 원, 제일 많아요. 70대도 적지 않습니다. 1억 4,177만 원이에요. 제가 충격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40대입니다. 40대. 40대가 1억 8,123만 원이죠. 그런데 이게 증가액이 4.4%나 됩니다. 757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어요. 40대가 이렇게 증가했다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결국 장사가 안 돼서 빚을 냈다는 의미도 되고요. 또 하나는 기업에서 경제 허리들이 쫓겨나와서 빚을 내서 창업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빚을 내서 창업했다는 이야기도. 그만큼 우리 경제 허리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경제 허리가. 저는 40대가 이렇게 늘어난 거에 대해서 30대는 1억 2,997만 원인데 거기에 비하면 40대는 5천만 원이 더 많잖아. 5천만 원 이상이. 그만큼 밀려나오는 것도 많지만 허리가 붕괴됐다는 사실에 저희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게 2019년 말까지잖아요. 이 작년부터는요, 통제 방역이 시작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쉽게 말하면 총알바지가 됐어요. 총알바지가. 그것도 단순하게 소총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핵폭탄에 맞는 것 같은 충격을 주는 그런 총알바지가 됐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은요, 너도 나도 작년엔 진짜 안타깝다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만큼 자영업자 부채 장난 아니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803조 5천억 원까지 올라갈 정도예요. 803조 5천억 원. 국가 부채에 버금갑니다. 국가 부채에. 자영업자 한 부리의 부채가, 국가 부채가 작년에 한 830조 40조 됐거든요. 예. 국가 부채에 버금갈 정도로 자영업자 부채가 커졌다는 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자영업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2011년 들어와서도 이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이게 사적 모임 금지도 좀 확대하고 영업시간도 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뭐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이야기하면 6인까지는 모일 수 있게끔 했죠. 6인까지는요. 그리고 밤 12시까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이제는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밤 12시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부풀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통제 방역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떨어졌느냐? 예전과 똑같이 하겠다. 일주일 더 가겠다 이런 얘기. 일주일 더 가겠다. 사적 모임도 4명까지로 또 제한하고요. 식당이나 카페도 영업시간을 10시까지 제한하고요. 유흥시설 집합 금지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직계 모임 가족도 8명까지만 허락을 하겠다. 쉽게 말하면 일주일 더 연장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자영업자들이 그냥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비명을. 도대체 언제 매출을 올려서 빚을 갚느냐 이거죠.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그만큼 여러분 지금 자영업자들은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것보다가 굶어서 죽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되면서 지금 엄청 늘어납니다. 29일 기준으로 794명이 800명에 육박했습니다. 어제는 좀 줄었다고 하지만 어제도 오늘 0시 기준으로도 지금 700명이 넘어설 거예요. 그만큼 신규 확진자들이 폭증을 하니까 정부도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워낙 심각하게 보이니까 이거는 안 되겠네.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신규 확진자 수가 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6월 6일에서 6월 12일까지 30명. 6월 13일부터 19일까지가 35명. 똑같은 기간에 지금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73명까지 배로 늘어났어요. 배로. 그러니까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을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일주일 연장 후에 그 뒤에 가더라도 이게 좋아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좋아지겠느냐. 이렇게 되면요 자영업자들은요 결국은 빚만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2021년 1분기의 기준으로 보면 831조 8천억까지 자영업 대출이 늘어났어요. 대출 증가율 보세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15%가 다 넘어요. 작년 2분기에 15.4%였죠. 3분기에 15.9%, 4분기에 17.3%예요. 올 1분기엔 18.8%입니다. 그만큼이요. 지금 바닥 경제는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영업자들에게는요. 지금 방역이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에 걸려서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빛에 눌려서 죽을까 봐 그걸 더 겁나합니다. 빨리 장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난다면 자영업자들은 진퇴양난입니다. 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솔직히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부가 통제했잖아요. 정부가 통제를 했으면 사적 모임을 통제하는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영업시간을 10시까지로 제한을 하고요. 예, 심지어는 영업 금지까지 때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실 보상을 해줘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럽도 독일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정부의 방침에 따른 데는 손실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 해주고 있어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 국무총리죠. 국무총리를 할 때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하자고 이야기해놓고 그분도 지금은 가만히 있어요. 대선 후보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전 국민에게 돈 뿌리려고 하니까 민심을 살려고 하니까 표심을 매수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영업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전 국민한테 마구 뿌려야지 찍어줄 거 아니에요. 찍어줄 거 아니에요. 포퓰리즘. 실제로 죽어나는 거는 자영업자인데 자영업자에게는 아주 최소한만 돌려주면서 마치 돈을 주는 것처럼 생색은 다 내고요. 실질적으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처럼 뿌리면서 사실 민심을 매수하고 있잖아요. 자영업자는요. 문재인 정부에서 버린 집단입니다. 버린 집단. 자영업자는 완전히 버린 집단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자영업자들 빚만 이렇게 늘어간다고 하니 과연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831조 8천억 원이면요. 작년에 대한민국 부채가 856조 정도 될 겁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부채가 850조 정도 될 거예요. 그럼 830조면 작년 부채만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요? 폭탄 안 된다고요? 언제든 저는 폭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든. 저는 지금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자영업자 그리고 영세기업 조금 더 나가면 중소기업 여기가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터지기 시작하면 진짜 쓰나미처럼 그야말로 물밀듯이 터질 겁니다. 그게 금융위기로 발전이 되고요. 예,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방역이 먼저지 무슨 매출이 먼저냐 자영업자가 먼저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욕도 막 올려놓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을 게 없는데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오는 9월 31일이면요. 대출 만기 연장한 것도 이제 더 이상 못해요. 이자 상환 유예도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대출 만기 연장한 거 갚아야 돼요. 어떻게 갚아요? 장사가 돼야지 갚죠. 장사가 돼야지 벌어서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는데 이것도 연기한다고요? 이거 연기하면요. 예, 내년 경제 진짜 심각해집니다. 지금 벌써 이게 거의 한 130조 1월 기준으로 130조가 넘는 돈을 지금 대출 만기 연장하고 이자 상환 유예해놨는데 이거 충격적인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유예하면 할수록 이게 지금 현 정부에게도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선에서 핵심 이슈가 될 거니까. 핵심 이슈가.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너무 대통령 선거에 몰입되어 있는 나머지 국민의 어떤 안위는 관심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고리가 터질지 모른다. 그런 제가 자영업자 비폭탄이라고 쓴 것도 그래서 써놓은 겁니다. 그만큼 지금 자영업자들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저는 이게
점점 충격적인 일이 될까 두렵습니다. 자영업자 빚이 말입니다.